미니 모의고사 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보겠습니다.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 모두 호상 열도이다. 틀렸죠? 이 보기는 2022년 수능에도 나왔던 보기 중 하나입니다. 알류산 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호상 열도고요. 하와이 열도 같은 경우는 그냥 열도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하와이 열도는 열점으로 인해 만들어진 화산섬이고요. 알류산 열도는 섭입하는 판에 의해서 형성된 호상 열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태평양판이 있고 오른쪽에 북아메리카판이 있는데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태평양판이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이렇게 섭입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섭입돼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화산섬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화산섬들이 이렇게 호상열도의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이게 바로 알류산 열도입니다. 어쨌든 간 알류산 열도는 호상열도, 하와이 열도는 그냥 열도이다. 알류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 모두 태평양판에 분포한다. 틀렸습니다. 하와이 열도 같은 경우는 태평양판에 분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알류산 열도 같은 경우는 섭입당하는 판, 다시 말해서 북아메리카판 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을 볼게요. 화산암의 평균 SiO2 함량은 알류산 열도가 하와이 열도보다 많다. 우리 SiO2 함량 가지고 화산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현, 안, 유. 그 중에서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고요. 유문암 쪽으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알류산 열도 같은 경우는 섭입대입니다. 우리 섭입대에서 이런 식으로 현무암지 마그마가 생성이 된 후 위로 올라와서 최종적으로 분출되는 것은 주로 안산암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열도 같은 경우는 열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무암질이고요. 다시 말해서 알류산 열도에서의 SiO2 함량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2번이다. 그림은 어느 판 경계 부근의 깊이에 따른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니까 판의 경계라고 나와 있는데 검정 색깔로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모습 보시면은 우리가 섭입대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섭입하는 판 같은 경우는 차가워지고 밀도가 큰 것들,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분출을 하면은 당연히 이쪽 동네는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지역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섭입대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두 판의 경계와 가장 가까운 지점은 A다. 맞는 말이고요. B에서 C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는 점차 깊어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으로 화성암 A와 B의 절대 연령은 각각 3천만 년, 2천만 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 지층은 바다에서 형성이 되었다. 나의 지금 이렇게 화폐석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화폐석은 해성층 바로 연결 지어 주시면 되고요. 나 지층이 쌓이기 전에 가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 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습곡작용 받은 거 확인해 줄 수 있는데 나에서는 그러한 모습 확인해 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 지층이 쌓이기 전에 가 지층은 지각 변동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지층은 3천만 년 전에서 2천만 년 전 사이에 퇴적되었다. 다 지층 같은 경우는 화성암 A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쌓였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암 B가 이런 식으로 분출되어 있는데요. A 같은 경우가 3천만 년,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2천만 년이니까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고요. 답은 5번이다. 그림은 어느 날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갈 때 어느 지역의 시각에 따른 기압, 강수량, 풍향 및 풍속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지역은 태풍의 눈이 통과하였다. 우리 태풍이 나오면은 두 가지 그래프 확실하게 알고 가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하면은 기압 같은 경우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풍속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데 풍속은 태풍의 눈에서 가장 낮고요. 눈 근처에서 가장 높은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태풍의 눈을 통과했냐 안 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태풍의 눈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풍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압 같은 경우는 눈을 통과하든 안 하든 어쨌든 간 중심과 가까워지면은 낮아지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풍속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눈을 통과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M자형이 나타나는데 눈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삭제된 이런 식으로 한번 볼록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주어진 그래프를 보니까 풍속이 이런 식으로 한번 볼록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은 태풍의 눈을 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압과 풍속은 대체로 반비례 관계이다. 기압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 풍속은 위로 볼록, 대체로 반비례 관계죠. 이 지역은 안전반원에 위치하였다. 안전반원, 위험반원 나오면은 풍향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 위, 시 반대로 생각하면은 왼, 안, 그 다음에 반시 생각해주면 되죠. 풍향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 거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전반원이구나.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을 형성하는 세수계와 대서양의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해수의 깊이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TS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가 심층해수 세 가지를 배웁니다. TS도를 보고 밀도 비교를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밀도가 큰 것은 그렇죠. 남극 저층수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밀도가 큰 것은 그렇죠.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으로 남극 중층수이죠. 이것을 외우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문제에서는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TS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 중층수와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나면은 밀도가 더 낮은 남극 중층수가 북대서양 심층수 위로 흐르겠죠. 이 해역의 깊이 3000m에서는 북대서양 심층수가 존재한다. 3000m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북대서양 심층수 바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온도와 염분이 모두 낮다. 남극 저층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염분과 온도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심층수가 염분과 온도 더 높죠. 반대로 남극 저층수는 낮다.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그림가는 엘니뇨 발생 시 열대 태평양의 대기순환 모습을 나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타히티에서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림을 보니까 다윈섬과 타히티가 나와 있는데요. 다윈섬 같은 경우는 서태평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타히티는 동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나그래표는 타히티, 다시 말해서 동태평양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A 시기에 플러스 값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관측값 빼기 평년값을 의미하는데 평상시에 동태평양의 수온을 생각해 주시면은 용승현상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용승현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덜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라니냐 시기까지 보겠습니다. 라니냐 시기는 용승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더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수온 편차를 생각해 주시면은 평상시에 수온을 18도라고 하고 엘니뇨 시기는 덜 차가우니까 20도, 그 다음에 라니냐는 16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차를 생각해 주시면은 엘니뇨 시기는 20 빼기 18 하니까 플러스, 라니냐는 반대로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A 시기는 그렇죠. 엘니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를 볼게요. 가의 대기순환 모습은 A 시기에 관찰될 수 있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엘니뇨 발생 시니까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고요. A 시기에는 페루 연안에 좋은 어장이 형성될 것이다. 페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태평양이다 라는 것인데 엘니뇨 시기 용승현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어장, 황폐화됐을 것이죠. 그 다음에 1989년 다윈 지역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많았을 것이다. 1989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체크해 줄 수 있는데 1989년에 타히티 지역은 수온이 평년보다 매우 낮아졌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에서 0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라니냐 시기로 온 것인데 라니냐 시기는 용승이 더 강화됐다 보니까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차가워요. 차가우면은 고기압. 반대로 우리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따뜻해지고 저기압을 띠겠죠. 그러면 강수량은 다윈 지역 서쪽에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기 디귿도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림은 현재 지구자전축의 방향과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세차운동의 주기는 약 26,000년이다. 약 6,500년 후에 공전하는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세차운동의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이며 세차운동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우리가 세차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축이 뱅글뱅글 도는 것인데 세차운동의 방향이 지구 자전 방향과 반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 같은 경우는
방향이 반시계죠. 이 정도는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세차 운동의 방향이 그렇죠. 시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돈다라는 것인데 그랬을 때 그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지금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원일점에서 지구의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반구 같은 경우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북반구만 계속해서 생각을 했을 때 지구 공전 방향이 지금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은 지구는 A 위치로 갈 거예요. 그러면 A에서 북반구 같은 경우는 가을이 되고 남반구는 봄이 되겠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B로 가게 되면은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북반구 봄이고 남반구는 가을이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6500년 후라고 돼 있습니다. 6500년 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4분의 1 정도 회전을 한 상황인데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6500년 후에는 이런 식으로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계절이 이제 바뀐다라는 것인데 A 지역을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의 자전축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6500년 후라면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6500년 후에 A 지역 같은 경우 북반구는 계절이 겨울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B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B지역 현재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6500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지면을 뚫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북반구 입장에서는 계절이 바뀌는데 그렇죠. 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C 같은 경우는 여름, 그 다음에 현재 원일점의 위치에서는 가을이 됩니다. 계절을 한 칸씩 옮겨주시면 되는 거죠. 기억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가 A에 있을 때보다 B에 있을 때 높다. A는 6500년 후에 겨울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봄이 됩니다. B에 있을 때가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C에 있을 때 C는 여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다. 아니죠. 우리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낮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약 6500년 후에 더 작다.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겨울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6500년 후에 여름 같은 경우는 C 지점이고 겨울은 A 지점입니다. 현재 여름은 원일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00년 후가 지나면은 이 지점에서 여름이 나타나죠. 그러면 가장 멀리 있다가 지금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철의 기온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는 기온이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연교차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그림 가는 별 A의 모습을 나는 별 A의 빛을 제거했을 때 드러난 외계행성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나는 자외선 영역으로 관측한 것이다. 외계행성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주로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지구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지구 같은 경우 우리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파장 그렇죠. 길어지죠. 빈의 법칙을 생각해 주시면은 자외선이 될 수 없습니다. B는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존재를 확인하기 유리하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존재를 확인하기 불리하겠죠. 공통질량 중심 주위를 공전하는 주기는 A와 B가 같다. 별과 행성은 공통질량 중심으로 공전할 때 그렇죠. 같은 주기로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답은 2번이죠.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핵융합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가 같은 경우는 CNO 순환 반응이고 나는 PP 반응입니다. 기억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탄소는 촉매 역할을 한다. 맞고요. 태양은 주로 나의 과정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 맞죠? 가는 나보다 온도가 낮을 때 우세하게 일어난다. 틀렸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림은 우주의 나이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주의 나이가 현재 가까워질수록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A는 약 2.7K이다. A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인데 바로 현재에 가깝죠. 현재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2.7K이다. 맞고요. 우주의 나이가 젊을수록 우주의 밀도는 작다. 우주의 나이가 젊다라는 것은 빅뱅에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은 점점 길어진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하죠.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기 때문에 파장은 길어지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미니 모의고사 2회 풀어보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